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20일 오전 11시 40분입니다. 요사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시각이 조금 호전되고 있다고 그럴까요? 호평으로 바뀌고 있다고 그럴까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조중동이 대체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는데, 지난주에 김창균 조선일보 편집국장 출신 기자, 요사인 기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기자가 쓴 이준석 어린 놈이라는 제목의 칼럼은 이준석을 나이로서 찍어 누르는 게 이게 온당한 방식이냐, 그러면 송영길과 뭐가 다르냐 하는 그런 이야기로서 이준석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를 했는데, 오늘 오전 제가 중앙일보를 검색을 하니까 최훈 주필이 이런 제목의 칼럼을 썼습니다. 싸가지 없다는 이준석의 신당 왜 화제일까? 싸가지 없다는 이준석의 신당 왜 화제일까? 요사이 보니까 인요한 혁신보다는 이준석 돌풍이 더 센 것 같습니다. 이 칼럼을 일단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최훈 칼럼은 이 BTS를 만든 방시혁 씨 이야기를 앞에 하고 본격적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38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얼추 그 당시 방시혁 나이다. 안철수 씨 조용하세요. 미스터 린턴 영어 면박으로 사가지 논박의 중심에서 있다. 그런데 묘한 반전이 생긴다. 나이 좀 있는 분들조차 이런 이야기다. 아니, 하버드대 학부에서 컴퓨터 경제학 배운 이준석이 사가지가 있었으면 지금쯤 금융 IT의 고액 월급쟁이 하지 뭐 이런 험한 꼴을 겪겠느냐. 반박이 어렵다. 선거 때면 반짝하다 아니다 싶으면 생계로 도망친 게 우리 젊은 피다. 금배지 한 번 못 달았지만 11년 동안 이 꼴사나운 정치의 가시밭길을 꾸준히 걸어온 그의 궤적만은 평가하는 분위기다. 선진국의 글로벌 스탠다드 겪어본 별종이 매기처럼 정치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도 스며 있겠다. 이제 기성세대도 이준석을 보는 시각이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말뿐인 이준석 신당의 지지도는 21.1%로서 국회 6석의 정의당 1.8%를 압도하고 있다. 이 조사는 10월 30일에서 31일 사이 피플 네트워크스 리서치에서 했습니다. 결국 신당을 만들지 몇 석이나 얻을지 여야 어디에 타격일지 설왕설래다. 거대 정당의 과반 표결을 가를 캐스팅 보트로 역할할 만한 의석이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대화 협치의 촉매자로서의 기대다. 그러나 더욱 가장 중요한 본질은 새 정치 세력에 사람들의 눈길이 가는 이유다. 인요한 혁신위, 용산의 총선 차출, 이재명 사당의 친명 공천보다 훨씬 더 말이다. 그러니까 요사이 인요한 이재명 대통령보다도 이준석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로 해서 벌써 반은 성공했다는 이야기죠. 최훈 중앙일보 주필은 이렇게 논지를 이어갑니다. 바로 두 기득권 정당에 대한 혐오와 환멸이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진정 누가 더 싸가지가 없느냐의 문제다. 우리 정치는 한마디로 586 운동권과 검사 등 법조인들의 결투다. 아주 이거 일도양단했습니다. 우리 정치는 한마디로 586 운동권과 검사 등 법조인들의 결투다. 민주당 초선 81명 중 운동권이 27%, 그중 10명이 대학 총학생회장 출신이다. 국민의힘 초선의 주축은 법조인 관료 42명이다. 여야 합쳐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은 44명으로 15.8%. 전체 인구 중 몇 퍼센트가 운동권 율사 출신이길래 이렇게 과잉 대표되어 있을까? 일상이 된 막말 맞짱의 주인공들 보라.
10중 8구 운동권 대 검사 등 법조인이다. 투쟁이건 소송이건 전부 아니면 전무이니 대화, 양보, 타협의 경험과 기술이 약한 탓이다. 이건 아주 폐부를 찌르는 분석입니다. 투쟁이건 소송이건 전부 아니면 전무이니 대화, 양보, 타협의 경험과 기술이 약한 탓이다. 운동권과 율사 출신이 대결하면은 거기는 타협이 없다는 겁니다. 미국 연방의회는 공공서비스나 주정부 선출직 경험의 검증된 신인이 67.4%다. 상하원 535명 중에서 약 60%가 비즈니스 출신이다. 세상과 부대끼며 돈 버느라 고생 좀 해봤으니 그 현장과 입법 정책의 연결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서 몸으로 부딪혀 본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은 거기는 타협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우리의 세대 단절은 더욱 심각하다. 설령 국회의원들 중 20대, 30대, 40대가 각각 0.7%, 3.7%, 12.7% 뿐이다. 반면 유권자의 비율은 20대가 15.5%, 30대가 15.9%, 40대가 19%나 된다. 거대 정당의 청년 배려란 말은 보이스 피싱 수준이다. 젊음이 현장에서 민주주의 체득하고 대화, 타협, 조정의 능력을 키워주는 게 정치 선진국이다. 그들의 등원, 출마 등 첫 정치 입문 나이는 클린턴은 28, 오바마는 31, 데이비드 캐머런 전 영국 수상은 35, 메르켈은 36, 마크롱은 30살, 리시 수넥 현 영국 수상은 35. 60대에 본업을 떠나 대통령이 되는 사건이란 그들에겐 기적 같은 일이겠다. 돌연변이 트럼프를 뺀다면. 진보와 보수의 오랜 쟁점이 세대 교체이기도 하다. 전 세대에게 물려받은 정치 제도나 관행을 준수하라고 한다면 신이 준 인간의 자유를 향유할 수 없다. 토마스 페인이 한 말입니다. 이게 진보다. 30년 이상 한물간 법은 모두 폐기하자고도 주창한다. 반면 보수는 모든 세대는 앞 세대로부터 제공받은 지혜와 업적을 보존하고 그 혜택을 후대에 전해주는 걸 목표로 필요한 부분을 개혁해야 한다. 영국의 에드먼드 버크가 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맞선다. 어느 쪽이든 분명한 사실이 있다. 모든 기성세대는 기득권을 누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 늘 자신을 개혁하라는 계율이다. 꼭 이준석의 신당인지는 잘 모르겠다. 분명한 것은 새로운 정치란 시대의 정신의 용암이 분출할 심판의 임계점에 한국 정치가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기득권 거대 정당의 쇄신과 신당의 시원한 도전 모두를 지켜볼 시간이다. 아주 이준석의 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정신의 용암이 분출할 타이밍에 다가가고 있고 거기 뇌관 역할을 하는 게 이준석의 신당이란 이야기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이런 게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려면 세 부류가 필요하다. 첫째, 외부에서 온 사람이 개혁을 한다. 두 번째는 바보가 한다. 세 번째는 젊은 사람이 한다. 감사합니다.